안녕하십니까. 저는 코그닉스 코리아에 근무하고 있는 전혁 이사입니다. 오늘 주로 다룰 내용들은 전자산업 분야의 여러 회사들이 그동안 경험해 오셨던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코그닉스가 어떻게 도움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머신 비전의 활용 사례가 반도체부터 식품, 의약품의 종류까지 다양하지만 시간 관계상 또 오늘의 주제인 전자 분야를 중점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반도체 제품들은 머신 비전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머신 비전은 오늘날의 복잡한 회로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조그마한 면적에 집적해서 만들 수 있게 한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자 부품들, 예를 들면 능동용 소자들, 또 IC 패키지, 수동용 부품들과 또 완제품들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모두 머신 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자 제조업체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전자 제조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어떻게 머신 비전을 이용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제 및 여러 가지 솔루션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코그닉스 소개와 머신 비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원가 절감만큼 절실한 것이 없겠죠. 더군다나 전자 부품의 가격은 치열한 제품 가격의 경쟁으로 인해서 점점 가격 인하를 요구받아 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자 제품, 특히 이제 요즘 내비게이션이나 MP3를 보더라도 몇 개월 전에 구입했던 것을 후회할 정도로 가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현상이 일반화되는 시점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생산 모델의 변경에 대처를 잘 하면서 동시에 재고도 최소한으로 관리를 해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생산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 시 불량률을 감소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머신 비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지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품질 향상인데요. 이제 비즈니스 관계를 함에 있어서 구매자들이 특히 이제 많은 오다를 구매를 할 때 과거보다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받기를 기대하고 있겠죠. 낮은 품질을 공급하는 공급자들과의 관계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점점 원가 절감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어서 좀 더 제품에 브랜드 가치를 부과시키고 품질 향상을 시켜서 고가 정책을 어떻게 유지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수익 창출을 하는데 키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좋은 제품의 우수한 품질 관리만이 부수적인 이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anufacturing Flexibility라고 해서 제조 유연성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확실하게 제조 시스템에 있어서 빠르게 변화하는 이러한 시점에 대응을 잘 해 나가야 되는데요. 빠른 기술 변화에 따라 빠른 제품 단기 양산화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제품 생산 사이클이 아주 작아진다는 것이죠. 때로는 특정 타입의 반도체 부품인 경우에는 1년 이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구조의 칩처럼 첨단 부품화 제품을 요구함에 따라 반도체 생산자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최신의 공정 기술을 찾고 있습니다. 생산 제조 유연성의 대표적인 예가 A라는 타입의 제품을 생산하다가 B라는 제품을 생산할 때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대응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생산 현장에서 요구되어지는 사항을 알아봤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머신 비전을 이용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코그닉스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81년도에 MIT 공대 인공지능학 교수이셨던 밥실만 박사께서
대학원생 2명을 데리고 창업을 했는데요. 그 비전 분야가 대학교 연구실에서 그냥 이슈로 떠오르고 할 때 머신 비전 회사를 최초로 시작했던 회사입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직원들이 한 82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일단 회사 엔지니어들이 최초로 몇 가지 머신 비전 애플리케이션을 상용화에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많은 툴들이 MIT 공대 대학원생이었던 빌 실버 박사의 창작 과제물이었습니다. 현재는 머신 비전 분야에 있어서 선두를 이끌고 있는 비전 엑스퍼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비접촉 비전 검사가 가장 먼저 도입된 그 반도체 분야의 상업화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많은 비전 툴과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반도체 분야부터 식음료, 제약, 자동차 등등 모든 분야의 비전을 널리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 약 50만 개 정도의 비전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그 다양한 분야 애플리케이션 노하우를 보유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머신 비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비전을 현재까지 많이 사용해 오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머신 비전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그 눈을 가진 컴퓨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물을 바라보고 판별할 수 있는 영상 장치를 탑재한 컴퓨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생산 현장에서 생산되는 각 부품들이 이상이 있는지 정상, 비정상적인 조건을 판별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에 의해서 판별하던 것이 요즘에는 그 머신 비전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검사해 오고 있는 것이겠죠. 장점으로는 그 비접촉으로 검사할 수 있다. 또는 빠르게 생산되는 제품을 라인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바로 검사할 수 있다. 또는 사람이 눈으로 검사하는 것보다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팹에서 그 진공 상태에서 여러 가지 화학, 약품, 처리 공정 등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곳에서는 접촉 방식으로 절대로 검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반도체 분야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화면을 보시게 되면 가운데 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형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그 영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CCD 칩이 탑재가 되어 있고 동시에 그 CPU 역할을 하는 컴퓨터의 CPU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통해서 그 사물을 CCD에 투영을 하게 되고 그 투영된 이미지는 컴퓨터 메모리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그 이미지 프로세싱 또는 그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이 제품이 양품이다 불량이다 그 판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컴퓨터의 그 OS에 해당하는 그런 그 펌웨어가 여기는 탑재가 되어 있고 특히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가능한데 그 프로그램을 해줄 수 있게 하는 툴이 바로 비전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그 셀에다가 그 C 함수를 대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 비전 스프레드시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별된 데이터는 바로 그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주변 장치로 전송이 되게 되는데요. PLC가 될 수도 있고 메인 컨트롤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인터페이스 방식으로는 RS3EC도 있고 시리얼 통신, 그 다음에 그 디스크리트 I/O, 디지털 통신, 그 다음에 이더넷을 이용을 해서 그 TCP/IP 통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비전에서 중요한 게 조명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조명은 그 주변 조도 변화 또 외부 영향에 관계없이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테스트하고자 하는 그 시료를 정확히 이미지를 아주 뚜렷한 이미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조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머신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앞에서 살펴본 그 생산 현장에서 요구되어지는 세 가지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머신 비전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신 비전에서 비전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측정, 인식 이렇게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 영어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GI가 되겠죠. 가이드, 인스펙션, 그 다음에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다음에
그 메저먼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그 로봇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게 비전 가이드 로봇인데요. 네 가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이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그 모든 로봇이 그 비전에 의해서 제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은 컨베이어를 타고 제품이 흘러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비전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런 제품들을 가이드하기 위해서 고정 지그를 댔어요. 그래서 지그를 이용을 해서 제품이 특정 위치로 흘러와서 고정이 되게끔. 근데 만약에 이런 제품을 그 생산을 하다가 다른 제품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 고정 지그를 또 다른 가공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A라는 제품을 생산할 때와 B라는 제품을 생산할 때 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그 이렇게 카메라를 달아서 제품의 위치를 판별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카메라에 탑재된 프로그램만 바꿔주면은 바로바로 로봇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제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그 XY 포지션과 회전된 각도, 그 다음에 스케일까지 40분의 1 서브 픽셀 애큐러시를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로봇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로봇이 찍게 되면은 그것을 이렇게 그 박스에다가 탑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카메라 3개가 사용이 됩니다. 카메라 3개를 이용을 해서 어느 곳에 제품을 놔야 될지 3D로 빈 피킹 애플리케이션을 구사를 해서 정확히 탑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가이던스, 특히 이제 패턴 매칭을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널리 사용되는 중요한 알고리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그 비전이 할 수 있는 일이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치수 측정입니다. 이제 치수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치수 측정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화면에서 보시면은 그 컨베이어 흘러가고 있는 여러 가지 시료들이 있는데, 그 시료의 그 사이즈를 측정한다든지, 그 특정 요소에 가공된 홀 사이즈를 검사한다든지, 또 이런 제품이 아니라 그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리드 간의 피치 검사, 또는 뭐 그 리드 랭스 검사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그 측정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고 또 통계 처리를 이용을 해서 SPC 처리를 이용을 해서 보다 그 여러 가지 그 효율적인 그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비접촉식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제품이 오염된다든지 뭐 사람 지문이 묻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치수 측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부품 인식인데요. 이것은 그 일단은 요즘에 최근에 많이 활용되는 것이 그 부품에 직접 마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이렉트 파트 마킹이라고 해서 부품에다가 직접 2D 코드, 데이터 매트릭스 같은 코드를 마킹을 해서 이 부품의 추적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2D가 마킹이 됐을 때 뭐 산란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히 읽어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 ID 분야입니다. 그래서 핸드헬드 타입도 있고 또 고정형 타입도 있는데, 2D 코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문자, OCR이나 OCV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제품이 생산돼서 파손되기까지 쭉 추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자면은 그 항공기 제품의 제트 엔진에 그 여러 가지 날개가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도 이런 2D 코드가 마킹이 돼 있어서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은 어디서 생산이 되었는지 또는 어느 메인터넌스 과정을 거쳤는지 쭉 추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라 그 PCB 부품 각소의 2D 코드를 직접 부품에 마킹해서 활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부품 추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이렉트 파트 마킹을 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제품 추적은 완성된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과 부품의 체계나 계통을 기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그 생산 시점부터 파손이 될 때까지 각 부품이 갖는 데이터를
그 부품에 직접 가시화하기 위함이죠. 이것은 그 생산 그 영역 안에서 저비용과 고효율을 증가시키고 부가가치를 올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전이 할 수 있는 분야를 4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코그닉스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제품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화면에 보시면은 그 인사이트 비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스마트형 카메라가 되겠는데 그 PC가 없이 이 카메라 안에 그 CP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전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에 알맞게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PC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비전 뷰를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전 프로라는 소프트웨어인데 이것은 주로 프레임 그래버나 아니면 기가이더넷 카메라 아니면 파이어와이어 카메라와 같은 이런 그런 시스템 하드웨어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데 주로 이제 PC에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그 개발용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 패턴 매칭, 그 펜맥스라든지 여러 가지 서치맥스 이런 그 툴들을 이용을 해서 원하시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전 센서인데요. 이것은 그 기존에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던 그 포토 센서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온 제품입니다. 포토 센서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포토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 시료가 조금 움직이면은 그 제대로 검출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 체커는 제품이 움직이더라도 쫓아가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맨 아이디 리더인데요. 이것은 그 이제 핸드헬드형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은 고정형도 있고 다이렉트 파트 마킹과 같은 2D 코드라든지 그 1D 코드를 그 리딩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저희 제품군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서부터는 그 코그닉스 제품을 이용을 해서 전자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어 온 예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그 OEM 시장이 있고 그 엔드 유저 고객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부터 후공정, PCB는 조립 라인부터 테스트 라인, 또 아주 뭐 식료품, 의약품까지 다양한 그런 그 생산 현장에서 제품의 조립 및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화면에 보시면은 다양한 그런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OEM 애플리케이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생산 공정에 있어서 코그닉스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리소그래피, 스태퍼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웨이퍼 핸들링이나 또는 소팅 장비 또는 측정 검사, 메트롤로지 반도체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버, 그 다음에 그 웨이퍼를 소잉하고 다이싱하는 장비, 다이 본더, 그 다음에 그 와이어 본더, 그 다음에 IC 여러 가지 테스트 장비, 그 다음에 패키징 장비, 그 다음에 그 BGA 소트라든지 싱귤레이터 장비, 다양한 장비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은 그 얼라인먼트입니다. 일단 물체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야 그 다음 테스트를 하든지 세부적으로 그 검사를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ID 분야입니다. 그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디가 마킹이 되어 있는데 그 마킹 아이디를 인식을 해서 웨이퍼 매핑 등에 활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그런 다양한 검사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이제 웨이퍼를 만들어내는 공정 중에 하나인데 그 인곳 실리콘 풀러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액체 상태에서 녹아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인곳의 사이즈, 직경을 검사하는 것인데 이런 분야에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이렇게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런 것을 실제 웨이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절단을 하게 됩니다. 절단할 때 아주 세밀하게 절단하게 되는데, 이때 그 웨이퍼에 크랙이 갔는지를 또 검사를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웨이퍼를 이제 그 엔드 유저에 공급하기 위해서 폴리싱을 하게 되는데, 폴리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디를 또 마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아이디를 마킹을 하면 이 아이디가 제대로 마킹이 됐는지 또 베리피케이션 하는 과정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그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태퍼 장비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스태퍼 장비를 이용을 해서 이제 노광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마스크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는 빛이 전달되고 어느 부분에 빛이 전달 안 되고, 이러한 그 조건으로 웨이퍼의 그 회로를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정확히 마스크하고 웨이퍼하고 온라인이 돼야 되고, 어느 부분에 이 노광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그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렬은 꼭 그 이루어져야 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나서 웨이퍼에 마킹이 되어 있는 아이디도 인식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마스크가 불량인지 이런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요것은 그 웨이퍼가 그 생산이 되어진 다음에 그 웨이퍼에 그 여러 가지 층을 구성을 하면서 회로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웨이퍼에 그 쓰여진 여러 가지 그 전자 필름들의 두께를 검사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정확히 어느 부분에는 뭐 몇 미크론, 어느 부분에는 몇 미크론 이렇게 정확히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웨이퍼상에 여러 가지 다이가 그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부분을 검사를 해야 될지 그 위치 얼라인을 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얼라인이라는 그 과정에 들어가고, 그 정확히 위치를 측정한 다음에 그 기준점에 의거해서 특정 부분의 그 두께를 검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버인데요. 이 프로버는 그 웨이퍼에 여러 가지 그 다이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이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 정확히 그 온라인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온라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그 테스트 핀이 내려오면서 다른 그 회로를 손상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머신 비전을 이용을 해서 정확히 위치 보정을 하는 것이 키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웨이퍼 소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웨이퍼가 약 25개 정도가 200mm, 300mm 정도 되는 그 카트리지에 탑재가 되는데, 그 웨이퍼를 하나하나씩 꺼내서 아이디 리더기에 그 공급을 해주면은 그 거기에 마킹되어 있는 그 시리얼 넘버를 정확히 문자를 인식을 해서 정확히 읽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용해서 라또 관리를 할 수도 있고, 또 불량난 웨이퍼를 또 분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소팅 작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그 웨이퍼 소잉 장비인데요. 그 웨이퍼에 그 수천 개의 그 다이가, 수백 개에서부터 수천 개의 다이가 구성이 되는데, 이 다이를 이제 분리해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그 잘라내야 되는데 온라인이 되지 않는다면은 정상적인 다이를 자르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정확히 정렬하는 것이 키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다이를 소잉하기 전에 그 다이와 다이의 그 간격을 넓혀줘야 되는데, 이것이 그 익스펜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익스펜딩을 하고 나서 이 웨이퍼가 어떠한 그 웨이퍼인지를 아이들이 읽은 다음에 라벨러에 그 아이디 정보를 전송을 해서 그 라벨을 여기에 붙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정확히 그 어디에 그 웨이퍼가 놓여져 있는지 정렬 과정, 그 다음에 아이디 인식 과정, 그 다음에 제대로 그 절단이 되었는지, 다이가 소잉이 되었는지, 소잉이 되면서 주변에 크랙이 가지는 않았는지 하는 검사 과정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 본딩인데요. 전
과정에서 그 다이가 웨이퍼로부터 분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이를 찝어서 이제 그 리드 프레임에 올려놓고 그 패키징 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그 소잉이 되면서 그 주변 칩이 그 손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사를 한 다음에 손상이 되지 않았으면은 그 칩을 찝어서 리드 프레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올려놓으면서 정확히 얼라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정확한 센터에다가 위치를 시켜주면 그 다음 공정인 와이어 본드 공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그 프로오버 단계에서 이 IC 개별적인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 이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불량인 그런 다이들은 그 잉크점을 찍게 되는데, 그 잉크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해서 잉크점이 있는 것들은 불량으로 간주를 하고, 잉크점이 없는 다이들을 찝어서 리드 프레임 위에다 올려놓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다이가 그 리드 프레임에 정확히 올려진 다음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 에폭시를 주사하게 되는데, 이때 디스펜서에 의해서 에폭시가 정확히 그 센터에 그 주입이 돼야 되는데, 주입을 시켜놓고 정확히 그 에폭시 양을 검사하는 그 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이어 본딩 단계인데요. 아까 그 리드 프레임에 다이를 올려놓고 접착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IC하고 리드 프레임에 있는 리드하고 그 와이어, 골드 와이어를 이용을 해서 그 본딩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때 본딩이 제대로 됐는지, 그 와이어의 그 폼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와이어 높이는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단은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그 본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렬 과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와이어가 제대로 구성이 되었는지 그 검사하는 과정, 그 다음에 높이라든지 이런 측정을 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패키징 쪽에 사용이 되는데, 요즘은 그 BJ 쪽이 있고 COG 본다 쪽 같은 경우에는 디스펜싱 과정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에폭시가 제대로 정확한 양만큼 그 추출이 되었는지 에폭시 양도 검사를 하게 되겠고, 또 BJ 싱글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잘렸는지, 그 다음에 그 볼과 사이 거리는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IC 마킹이나 IC 테스트 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 이제 TSOP라든지 이러한 조그만 부품들은 SMT 마운터 장비에 공급이 될 때 릴 테이프에 담겨져서 공급이 됩니다. 그 릴 테이프에 그 담겨지기 전에 제대로 리드 프레임 그 리드 핀 간격 검사라든지 또는 마킹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GA 검사 쪽인데, 이 솔더볼이 그 BGA 칩에 정확히 그 놓여져 있는지, 볼의 사이즈는 제대로 그 규격에 맞는지, 그 다음에 그 싱글레이터 그 BGA 그 전체 PCB와 볼의 위치가 정확히 얼라인이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OEM 애플리케이션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밖에도 특히 이제 스크린 프린터라든지 그 디스펜서, 픽앤플레이스, PCB 테스트 검사 과정들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솔더 페이스트 장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PCB 정렬에 있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그 피드셜 마크인데요. 특히 피드셜 마크는 여러 가지 그 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초기 기준 마크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명암이 바뀐다든지 또는 그 솔더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십자 마크가 이렇게 손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정확히 찾을 수 있는 것이 그 주요 그 솔루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MT 장비인데, PCB에 정확히 그 릴 테이프로부터 공급된 부품을 정확히 그 정렬을 하고 놓아주는 것이 키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 제품의 위치하고 또 제품이 손상이 됐는지도 같이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OI 장비인데요. 네, 이것은 그 PCB에 있어서 부품이 제대로 탑재가 됐는지, 부품의 위치 검사, 그 다음에 그 컴포넌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그 PCB에 2D 코드가 마킹이 되어 있을 때 그 2D 코드를 정확히 인식을 해서 불량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또 솔더 페이스트 검사인데 이것은 그 SMT 장비에서 부품을 리얼 테이프에서 가져다가 올려놓을 때 그 제대로 납땜이 그 PCB와 그 부품을 납땜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솔더 페이스트를 바르게 되는데 그 솔더 페이스트를 발랐을 때 정확한 위치에 그 솔더 페이스트가 발라졌는지 또는 그 솔더 페이스트가 빠져나오는 그 스텐실 그 에퍼처 부분도 검사를 해서 제대로 그 사이즈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엔드 유저 쪽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핸드폰이 다양한 모델로 생산이 되어지고 있고 그 생산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모바일 쪽의 생산 과정을 인사이트를 이용해서 구성한 예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핸드폰에는 그 디스플레이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디스플레이에 그 결점이 있는지 없는지, 특히 키패드가 제대로 구성이 됐는지, 또는 키패드의 그 숫자 같은 것들이 제대로 그 인쇄가 되었는지, 좀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핸드폰을 조립을 할 때 PCB가 제대로 그 케이스 안에 조립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 조립 검사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제품으로 조립이 된 다음에 포장을 할 때 구성품들이 제대로 그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인사이트로 구성한 예를 이제 화면상에 나타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인사이트는 그 이더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공정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옵티컬 파이버 쪽에 사용되는 예입니다. 이 옵티컬 파이버 를 이제 구성을 할 때, 만들 때 일단 그 파이버를 절단을 하고 그 절단된 면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폴리싱 과정을 거치는데, 이 폴리싱 하고 난 다음에 그 결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고, 또 레이저 다이오드하고 정확히 온라인해서 조립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정확히 온라인해서 조립을 할 때 온라인하는 과정에 널리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하드디스크 내부에 들어가 있는 그 헤더 부분에 마킹이 되어 있는 문자입니다. 1.1mm 곱하기 1.4mm 정도로 작은 사이즈로 마킹이 되어 있는데, 코그넥스의 OCR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문자를 읽어내고 있죠. OCR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 하드디스크에 들어가는 무선 서스펜션인데요. 점점 하드디스크가 소형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무선 서스펜션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때 그 코팅이 굉장히 다단계로 코팅이 되어지는데, 이 코팅이 제대로 되었는지, 또 부식이 발생했는지, 또 과도하게 식각이 되었는지를 검사를 하는데, 이때 주로 사용되는 그 솔루션은 코그넥스의 펜맥스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 조립 과정에 있어서 허브 또는 PCB 이런 어셈블리 과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립하는 과정에 이제 코그넥스 솔루션 인사이트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하드디스크의 그 헤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헤더에 그 끝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그 어려운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역시 코그넥스의 그 펜맥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여러 가지 응용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약 2가지 정도 실제로 그 회사를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어떻게 그 베이징 시스템을 이용해서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JST라는 그 미국 일리노이에 있는 커넥터 제조 회사입니다. 그 전자전기 커넥터를 3만 개 정도 여러 가지 종류로 생산을 해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수동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불량률이 많았고, 그 불량 요소를 찾아내는데 1,500불 정도 비용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인사이트의 비전 시스템을 이용하고 난 다음부터 그 불량 원인을 찾아내는데 건당 100불까지 그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었고, 불량률도 0ppm까지 떨어뜨렸고, 또 6시그마 벤치마킹을 봤을 때 3.4ppm까지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인사이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그 비전을 설치를 했는데 설치한 지 한 45분 만에 그 애플리케이션을 완성할 수 있었고, 주변 그 PLC하고 인터페이스도 이지빌드라는 그런 그 쉬운 그 프로그래밍 체계를 이용을 해서 구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PLC하고 HDMI를 통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공중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사무실에서도 그 생산이 현장되고 있는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소니사가 이제 MP3 플레이어를 생산을 하는데 말레이시아에 제조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인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아이디 리딩 솔루션을 구축을 했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은 그 생산 현장에서 생산될 각 부품들이 이상 유무 또는 비정상적인 조건을 판별하기 위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람에 의해서 역시 판별을 했었는데 요즘은 머신 비전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검사를 해오고 있고, 특히 이제 비접촉식으로 검사를 하고 빠르게 생산되는 제품을 라인이 정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바로 검사할 수 있고, 사람의 눈으로 검사하는 것보다 빠르게 대처를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2D 코드가 PCB상에 있는데 그 PCB 코드상에 여러 개 놓이는 위치가 많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오든지 정확히 읽어내는 게 키 솔루션이 되겠고, 특히 PCB의 그 표면 상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조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조건을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바꿔가면서 검사하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중단 시간도 줄일 수가 있었고, 폐기물 및 그 재작업 시간을 감소를 해서 여러 가지 영업 마진을 창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코그넥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그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 현장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비용 감소, 그 다음에 품질 향상, 그 다음에 그 제조의 용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코그넥스 제품을 이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까지 그 프레젠테이션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